지금 많은 코인 방송들은 누가 사토시인지 거기에 지금 핵심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다큐멘터리를 보고 누가 사토시인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올 게 왔구나. 지금 우리 코인 시장에는 가장 핫한 게 다큐멘터리 이게 가장 핫하죠. HBO 다큐 비트코인 영향 없어. 중국 증시 급락, 암호화폐로 자금핵이 기대. 요새 코인판 커뮤니티는 요걸로 그냥 핫해. 어떤 분이 저번에도 실시간 방송 와가지고 코인뉴스님 사토시 나카모토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뭐 누구라고 생각하면 그게 뭐 중요한가?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나 전 세계 수경원을 이상 자산을 운용하는 이런 자산 운용사가 SEC한테 상품을 제안을 승인해서 승인 받았고 상품을 팔고 수백억 달러가 모인 상품인데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알고 있고 공개가 된다고 한들 한낱 다큐멘터리에서 공개하게끔 냅둘까? 그게 만약에 공개가 되면 본인들이 ETF 자금 시장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 몇백억 달러 피해야 뭐 이렇게 내분으로 이렇게 간추려지죠. 그래서 요거 다큐멘터리 하기 전에 그 폴리마켓이라고 지금 미국 대선 한창 이제 핫해가지고 베팅 사이트입니다. 거기서 이런 식으로 베팅이 가고 있어. 자금도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렌 사사만이라고 여기 펜실베니아 출신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개인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뭐 중요시 여겼고 뭐 다양한 프로젝트를 했고 근데 청소년 시기에 우울증을 알아가지고 2011년도 11월 7월 달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분의 마지막 이메일 발신일이 2011년 4월 23일이야. 비트코인 이제 개발되고 나서 얼마 이후 사토시 나카모토로 지목을 계속해서 받아왔던 인물이 렌 사사만 이분입니다. 이분의 지금 이분일 거다라는 표가 지금 45.5가 막 넘었죠. 근데 부인은 정작 우리 남편 사토시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야 커뮤니티에. 그리고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만약에 HBO 다큐멘터리에서 사토시 정체가 공개가 되면 이거 비트코인 시장에 폭락이 나올 거다. 살아있냐 죽었냐가 문제죠. 자, 사토시가 살아있으면 어떻고 죽으면 어떤가요? 왜 문제예요? 살아있으면 어떻고 죽으면 어때? 살아있어도 어차피 공개 안 되고 그냥 계속해서 수면 아래 있으면 상관없지. 살아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사토시가 갖고 있었던 비트코인 개수가 움직일까봐. 사토시 나카모토로 추정되는 지갑들 여러 개로 쪼개져 있나 봐요. 그걸로 환산하면은 한 62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원화로 82조 원. 만약에 자기가 신분이 공개가 되면 그걸 덤핑한다? 공개를 한다? 과연 그럴까? 그리고 탈중앙화 핵심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근데 이미 현물 ETF 승인이 됐고 미국 자산시장에 편입이 된 순간부터 탈중앙화는 없어요. 비트코인 시장에. 비트코인이 뭐가 탈중앙화야? 중앙화지. 지금이야 그냥 어느 정도 반중앙화라고 하는 거지 그냥. 근데 또 최근에 막 음모론이 막 나오는 것도 뭐냐면 물론 온체인 데이터가 얘기를 해줬겠죠. 2010년도 이후에 사토시 지갑들이 움직인 적이 없는데 몇 개의 지갑들이 비트코인을 움직였대. 근데 다큐멘터리 며칠 뒤에 사토시 나카모토 정체 폭로하겠대. 폭로 때문에 이게 미리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에서 발표한 게 누구로 발표를 했냐면 피터 토드 이분입니다. 이분이 사토시다. 근데 자기가 나는 사토시가 아니다. 바로 부인을 했죠. 자 그러면 이분이 왜 사토시냐? 사토시로 얘 지금 언급을 했고 왜 추정을 했냐? 일단은 이분이 2010년도에 본인 그 토드 계정이 있다고 그래요. 새 계정이 비트코인 톡에서 사토시한테 답장을 했고 모르고 자기 토드 계정으로 들어가서 사토시 게시물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게 근거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토시 계정이랑 비트코인 그 자기 토드 계정이랑 헷갈려서 업로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며칠 동안 침묵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둘 다 영국이나 아니면 캐나다 스펠링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보통 사토시가 게시물을 올렸었는데 학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에 올렸다고 합니다. 주말이나 요럴 때. 근데 요게 피터 토트랑 굉장히 흡사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토드가 아니라니까 뭐 알 수가 없지. 지금 많은 코인 방송들은 누가 사토시인지 거기에 지금 핵심이 잡혀 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사토시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거. 제가 코인 투자한 지 8년 됐죠. 두 번의 상승장, 불장 사이클을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요거 이번에 다큐멘터리를 보고 누가 사토시인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평소에 궁금하지도 않았고 그것보다 올 게 왔구나. 역시 올해도 오는구나. 우리 2017년도부터 코인 투자를 해 오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눈치 좀 채셨을 거예요. 2017, 2021 공통점이 뭘까요? 이때 비트코인 관련해서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뭐 영상이나 영화나 아니면 칼럼이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들
많이 보지 않았나요? 나는 17년도, 21년도에 우리 공중파 방송에서 지상파에서 비트코인을 다뤘던 게 너무나 좀 획기적이었어요. 꼭 2017, 2021년도 정규 방송에서 비트코인 다큐멘터리를 그렇게 다루더라고요. 물론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가격 올라가는 거에 그 대비해서 시장 관심이 높아지고 투자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영상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저는 할 말 없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니까. 근데 우리가 항상 17년도, 21년도 공통점이 뭐냐면 불장입니다. 불장 때마다 수많은 비트코인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방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비트코인 관련된 영상들이 물론 긍정적인 얘기도 있고 부정적인 얘기도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얘기도 있고 부정적인 얘기도 있지만 공통점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뭘까? 항상 불장 때마다 어땠다? 비트코인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미친 듯이 나왔고 그게 막바지쯤에 우리 코인 시장에 신규 유저들이 미친 듯이 들어왔다. 조만간 그거 나오죠? USDT에서 다큐멘터리 공개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니까 14년도에 USDT가 출시가 됐고 10주년 기념으로 USDT 다큐멘터리 공개한다고 합니다. USDT 다큐멘터리가 나온다는 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존재를 모르는 투자자들도 이번 상승장 때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날 거다. 스테이블 코인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비트코인 시장을 카지노로 비유해드렸었잖아.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이 카지노라면 스테이블 코인은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칩을 바꾼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테더가 USDT 다큐멘터리를 방영한다는 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끔 칩에 대해서 우리 코리리 분들, 암호화폐 투자자분들한테 관심을 갖게끔 얘기를 해준다는 거겠죠.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코리니 분들, 신규 유저분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상반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어. 1억 원이 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승장 안 끝났습니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죠? 제가 4, 5, 6 조정 시그널 드렸었잖아. 실제로 조정이 왔고 올해 상반기 상승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없었습니다. 기관들만 있었어요. 기관들만 있었던 상승장은 역사적으로 최고점이 아닙니다. 왜? 우리 항상 자산시장 사이클은 어때요? 기관들이 저점 매수해놓고 고점에서 누구한테 물려준다? 개미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그 개미들이 없었잖아. 그럼 개미들이 어떻게 들어온다? 우리 코인 시장의 개미들 자연스럽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돼요. 비트코인 가격 1억 5천 넘었대, 2억 넘었대. 올해 3월 달에 어떻게 됐죠? 뉴스 기사들 보고 또 알트코인, AR 코인들 막 다 물려, 알트코인들 막 다 들어오잖아. 똑같아요.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면 개미들 올라옵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 올라오기 전에 세력들, 기관들, 얘네들 매스컴 몰이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장 때마다 다큐멘터리나 영화 이런 영상 매체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HBO가 지금 다큐멘터리 해가지고 그냥 내용 구성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 지금 흑백 요리사 굉장히 핫하죠. 흑백 요리사로 따졌을 때 백종원 대표님이 어떤 식으로 맛을 평가했고 구성 방식이 어땠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뭐 불합리하고 재미가 없고 그 컨텐츠에만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다른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핵심은 뭐냐면 그 컨텐츠가 아니라 그 컨텐츠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시장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다른 걸 보고 있어. 그랬더니 이번에 HBO 다큐멘터리 비트코인 누가 사토시 나카모토인지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다큐멘터리 플러스 USDT 뭐 10주년 이런 다큐멘터리 여러 가지 암호화폐 관련 다큐멘터리 영상, 영화 요런 영상들 매체들을 통해서 대중들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앞으로 있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신규 진입이라는 나비 효과를 불러올 거다. 이거 봐. 2021년도 수많은 다큐멘터리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흡사하다. 그때 모습과 2017년도, 21년도 모습과. 그래서 우리 항상 자산시장은 역사는 반복되고 자산시장은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보는 똑같은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어떤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자.